반토막 난 집값이 되게 많기도 해요. 네. 요즘 시장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네. 또 특히나 영원할 것 같았던 강남 집값도 지금 막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네. 강남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조금 턴은 하긴 했지만.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은 이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지금 뇌피셜이고요. 강남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강남 아파트도 이때 떨어지신 거 보이죠? 네, 네네. 강남도 이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소득 대비해서 제일 쌌을 때가 2014년 1월달 20배였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20배.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비싼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이 얼마라고요? 43.7. 43.7이 20까지 떨어지려면은 반토막도 넘게 떨어져야죠. 그렇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양극화가 심해지니 뭐 어쩌니 저쩌니. 아니 뭐 2014, 15년에 양극화 안 됐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똑같아요. 그때도 양극화 됐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남 집값은 PIR이 43.7이고 역사적인 평균이 30입니다. 강남 아파트 값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데이터는 네. 상당히 많이 강남 아파트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못 사면은 네. 또 놓치는 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조급증이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막 바닥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침착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진정해 약간 이런 느낌. 진정하시고요. 네. 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절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절대 자주 오지 않아요. 10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10년에 한두 번. 그리고 그럴 때만 하세요, 제발. 아니, 한 푼, 두 푼 이 소중한 재산, 지금 건물 잘못 사가 고점에 잘못 사신 분들은 몇십억, 몇백억 그냥 한 방에 지금 다 날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닥이 최근에 있었다가 아파트도 네. 막 최근에도 1, 2억이 막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맞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많은 이제 일단 대단지들이 많은 이제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네. 리센치 같은 경우도 올해 초만 해도 이제 18억 3천까지 지금 최저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21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3억도 넘게 올랐네. 네. 이러니까 조급함이 들죠. 조급함이 네, 들죠. 무섭잖아요. 또 근데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수. 여러분들 주변에도 부동산 고수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 주변에는 찐고수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오히려 다시 팔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사요 지금. 취등록세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도 지금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마음 편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2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 소득이 더 이상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주황색이 사람들의 소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녹색 선이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봉이 1억이다. 그 1억이 소득이에요. 자, 근데 연봉이 1억이면은 실제로 내 통장에 1억이 꽂히나요? 그렇진 않죠. 아니죠. 가끔세. 그렇죠. 건강보험료,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연봉이 1억이면은 한 월에 6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실수령액. 실수령액. 얘가 실수령액이에요. 네. 자, 근데 보시면, 자, 소득이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오르다가 이렇게 항상 툭툭 튈 때가 있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가 매년 1월달하고 7월달입니다. 자, 보세요. 1월달, 7월달에 올라왔죠? 1월달에 올라왔죠? 7월에 올라왔죠? 네. 1월에 올라왔죠? 7월에 올라왔죠? 1월에 올라왔죠? 매년 1월달하고 7월달은 연봉이, 월급이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연봉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 시스템. 그쵸. 예. 그리고 코로나 때 보시면 어때요? 21년 7월달이랑 22년 1월달은 어때요? 연봉이 딴 때보다 엄청 많이 월급이 뛰었네요. 소득이 훨씬 많이 올랐죠. 네. 자, 근데 요 이후로 그럼 22년 7월달에 올랐어야 되는데 22년 7월달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네요. 자, 23년 1월달에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소득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월간 데이터고요. 네. 지금 23년 5월달 데이터입니다. 자, 어때요? 소득이 안 늘었죠. 22년 1월달 이후로
멈춘 게 아니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으로 생기는데, 자, 소득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가가 뭐예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점심 식대가 지금 올라간 거 많이 느끼시죠? 엄청 올라갔어요. 외식비, 뭐 맞아요. 네. 교통비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 자, 내가 써야 되는 물가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이 이제 늘지 않고 멈춰버렸어. 내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 소득이 더 줄어드는. 줄어들죠. 내가 모을 수 있는 저축도. 돈. 여기서 또 내가 대출 이자도 상환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삶이 조여가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폭탄 돌리기 카드 지금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대세 상승한다? 택도 없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랑, 아니, 지금 소득의 평균 데이터 보여주지 마세요. 소득 높은 사람 데이터 보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자, 제가 소득 높은 사람들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다 데이터로 다 있습니다. 10분이. 자, 10분위가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 데이터예요. 자, 이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들도 2017년에 크게 올랐고, 2019년에도 크게 올랐고, 자, 그러네요. 2021년, 22년 1월에 크게 올랐죠. 네. 그래서 매년 1월 7일에 계속 여기도 올랐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지 않았네요. 오르지 않잖아요, 지금.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3년 5월달 데이터입니다. 지금 데이터예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PIR 데이터,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의 근간이네요. 근간이고 네.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치겠죠. 제발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의 이 버블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지금. 실제 강남에서는 막 몇십억을 손해보고도 막 판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은 네. 앞으로 이제 여름서부터 1년 동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강남에도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있죠.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지만 있죠. 네, 네. 집주인들이 네. 이제 돈을 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어. 자, 일단 우리가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가볼게요. 네, 서초 반포 쪽에. 자, 레미안 퍼스티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미안 퍼스티지의 자, 전세가가 요게 이제 보시면 34평짜리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약하게 거래된 것도 있는데 자, 지금 이때 21년 5월 달 네. 예, 요때가 지금 뭐 한 18억 4천에서 지금 보시면 20억 넘게 거래된 것도 보이죠. 요 동그란 원이 이제 네. 거래된 건데 네. 20억 지금 이제 보시면 20억 넘게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그 이후로 가장 높게 거래된 게 22년 5월 달입니다. 22년 5월 달에는 22억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아. 전세가 물론 낮게 거래된 것도 있었는데 이건 아웃라인 값 이런 거 빼고 20억에서 20 거의 5억까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21년 5월 달부터 22년 5월 달까지가 가장 커요. 자, 그럼 21년 5월 달에 계약한 거는 언제 만기가 와요? 23년. 지금. 네. 자, 그럼 22년 5월 달은 언제 만기가 와요? 내년 5월이죠. 내년 5월. 네. 자, 그런데 지금 호가를 보면은, 전세 호가를 보면은, 자, 전세 호가가 좀 올라서 지금 13억입니다. 13억에서 16억이고, 평균 15억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15억이면, 자, 20억의 전세를 거래하셨던 분은 얼마 내줘야 돼요? 5억 내주셔야 돼요. 자, 5억 내줘야 되고, 24억의 거래, 전세를 계약했던 분은 얼마 내줘야 돼요? 9억. 9억 내줘야 됩니다. 와, 전세금 장난 아니네요. 자, 제가 이제 일단은 레미안 퍼스티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네. 이건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리치고 데이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내년 여름, 가을까지가 전세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락한 전세 때문에 돈을 줘야 돼요. 작게는 5억에서 거의 10억씩. 물론 조금 더 싼 데는 2, 3억. 자, 그 돈을 현금으로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뭐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매도를 내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들어가서 보면 요 파란색 선이 매물의 양입니다. 네이버나 이런데 이런 매물 올라가는 사이트의 매물 양인데 매물 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고 있죠. 늘고 있네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금 거래량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보라색 막대 그래프인데, 거래량이 느는 것보다 매물은 지금 얼마 전에 5만 건에 지금 6만 건이 넘어요. 매물이 지금 1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세 발의 피만큼 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물이 느는 속도가 훨씬 더 많다고. 그리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하락 때문에 자금은 1, 2억, 2, 3억에서 많게는 5억, 지금 10억씩 돈을 지금 내줘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대세 상승이 온다? 무리겠네요, 일단.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거고. 네. 하지만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딘가요? 충북. 충북.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송을 아마 한 번도 안 빼고 오신 분들은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는 충북이 좀 기대된다. 자, 지금 요게 이제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고요. 네. 요게 요 십자선에서 가장 위에 있는 데가 전세 수급이 가장 좋은 데입니다. 자, 충북이 보면은 자, 전세가 어떻게 돼요?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네요. 자,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네, 그러면 다시 매매 시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이 지역들은 뭐다? 지금 전세 시장이 상대로 좋아요. 대구랑 인천, 부산 이거는 지금 매매 전세가 다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매매 시장이 안 좋고 매매 시장이 전국이 여전히 다 안 좋아요. 근데 100보다 높은 지역들이 있죠. 충북이나 이런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서울 기준으로 뭐 빨라도 24년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방들은요. 내년 초반에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자, 이걸 제가 실거래가 캔들 차트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서울은 지금 요게 이제 서울의 실거래가 캔들 차트예요. 네. 막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지금 또 어때요? 자, 좀 더 실거래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왔죠. 네. 이제 충북을 한번 보시면 충북은 어때요? 14, 15, 16, 17, 18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이때 좀 올랐다가 네. 지금 또 올랐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예.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 충남도 어때요? 지금 보시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원래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는 그때는 대다수의 수도권은 어깨 위였어요. 그리고 지방은 무릎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세 상승제가 오고 서울은 이제 좀 더 상승제가 이어지다가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하필은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전세가 둘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단기간에. 예, 그러면서 거품이 빠졌고 또 많은 이제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 뭐 경기, 인천 이런 데만 올라갈 걸로 아시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또 일자리 데이터를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일자리가 어디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래도 수도권 아닐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함정이 빠져버렸네요. 네. 자, 일단 3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네. 자, 3년 기준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예요? 세종이네. 세종이에요. 경기도, 인천, 그 다음 충남, 대전, 충북입니다. 서울 어디 갔죠? 서울 여기. 아, 네, 누가 서울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대요? 그럼 네, 신기하네. 10등인데 지금. 네? 세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1년 기준으로 볼게요. 최근 1년. 자,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자, 서울이 아니에요. 다 지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요쪽 라인. 요렇게가 요렇게가 다 이렇게. 그 충북 뭐 네, 저기 요쪽 라인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네. 또 제가 또 좋게 보는 지역을 제가 좀 투자를 향후 하는 데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 네. 여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적도로 들어가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매매가가 오른 데가 용인시 처인구잖아요. 맞아요. 용인시 처인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죠? 처해 있는 상황이요. 지금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핫한 지금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플랫폼 시스템.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가 이쪽에 있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는 뭐예요? 대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이천인데 네. 자, 이쪽은 이천인데 왼쪽으로 가면은 동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탄 있고 조금만 밑으로 가면은 평택 고덕이 있어요. 안성이 있고.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뭐예요?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 가장 좋은 사업이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다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반영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쪽 용인 클러스터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고덕에 이제 엄청난 그런 공장들이 들어섰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겠죠? 그럼 협력업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설 거고요.
자, 그럼 이분들이 이제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천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동탄이나 뭐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쪽으로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서쪽으로 갈 것 같아요. 동탄이나 그렇죠. 힘의 이렇게. 균형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비교할 곳이 아니에요. 예, 비교할 곳이 서해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음. 자, 그러면 용인, 동탄, 평택, 안성, 그 다음에 여기서 좀만 가면은 예, 수원, 영통 뭐 이런 쪽, 그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요렇게를 저는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저는 부동산 지역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내년이든 내후년 정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뭐 다른 지역도 좋겠지만 좀 요쪽 지역에 좀 많은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이 충남 쪽 지금 이제 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또 기업들이 좀 많이 지금 네. 이쪽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산이나 이쪽 라인도 또 저는 좋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가 또 엄청난 투자를 또 하고 있죠. 평정.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괜찮게 또 보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이 군산 쪽 라인입니다. 군산? 네, 군산이. 군산은 되게. 자, 군산이 훌륭하네요. 왜냐면 네. 군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새만금이 있어요. 아, 새만금. 새만금. 자, 그런데 새만금에 최근에 혹시 군산 공장이라는 키워드를 혹시 검색 안 해보셨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그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로 또 볼 수 없는 것들도 또 제가 이제 이런 검색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하는데, 저는 이제 일자리인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일자리예요. 자, 그런데 군산 공장 일자리 중에서도 공장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자, 이게 써 있죠.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 메카가 지금 어디가 되냐면 지금 군산이 될 거예요. 자, 지금 LNF라고 하는 혹시 그 전기차 회사 아시죠? 네. 얘가 뭐 전기차 폭등 때문에 난리도 났었는데 LNF가 지금 새만금. 네.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네. 그래서 지금 LG 화학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요. 그래서 LNF가 지금 8천억을 들여서 8천억이요? 네, 최대 8천억을 들여서 새만금에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대박이네. 지도로 가볼게요. 군산의 실거래가를 보잖아요. 자, 실거래가를 보면 어때요? 좀 올랐다가 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네요. 이제 2013년부터 사실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기차는 뭐예요? 자, 우리가 대세 산업을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대세 산업이 아니에요. 대세, 완전 대세. 대세죠. 네. 자, 전기차는 어때요? 전기차도 대한민국의 대세 산업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쪽 새만금 쪽에는 지금 전기차 관련된 일자리가 지금 LNF고 LG고 뭐고 지금 다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일자리에 전기차에 엄청난 메카가 되겠죠. 자, 근데 새만금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군산. 군산입니다. 근데 군산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안 올랐다. 오른 게 없다. 물론 제가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네, 지금 사라는 거 네.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저를 이제 또 대세 하락론자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네. 제가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심을 두실 만한 지역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라인 전기차 왜 핵심 산업 대세니까 그 다음에 이쪽 반도체 라인 그래서 동탄, 평택, 뭐 안성, 수원시 영통구, 광교 이런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 보고 있고 타이밍만 잘 고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게 이제 반도체 라인, 경부 라인하고 우리 흔히 부르는 그쪽 경부 라인, 네. 충남 아산, 네. 여기 전기차에서 군산, 네. 여기까지 지역도 조금 어느 정도 알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할 때 방금도 그 타이밍 알아야 된다, 봐야 네.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걸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몇 가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평택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당시에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평택의 데이터인데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택은 뭐 2018년, 19년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계속 하락을 했었고, 제가 2020년 1월 달에 평택의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렸고, 2020년에 샀어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소득 대비 평택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네. 자, 얘가 지금 보니까 너무 비싼데, 얘가 좀, 제가 2020년 1월 달로 가볼게요. 자, 소득 대비해서 어때요? 평택의 아파트가. 싸네요. 너무 쌌죠? 네. 너무 쌌죠?
자, 그래서 이때, 딱 이때입니다. 뭐 엄청 낮을 때네. 소득 대비 너무 쌌죠. 네. 자, 평택 아파트 가격이 못 올랐던 이유는 이제 2018년이나 19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못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2018년하고 19년 이후에는 20년, 21년, 22년까지는 입주 물량 알겠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보니까 별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미분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미분양이 3개월 연속 하락할 때가 결정적인 매수 기회다. 물론 다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쌓여있다가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질 때. 평균 미만으로. 와. 자, 그러면 2019년 9월 달까지는 미분양이 계속 많이 쌓이다가, 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죠. 뚝뚝뚝 떨어지네요. 예. 근데 저게 저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떨어진 평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아, 평균 밑으로 떨어질 네, 때? 3개월 연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야, 미분양도 떨어지네? 자, 그리고 세대수와 인구수가 계속 늘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평택은 완전 외곽인데, 이거 보세요. 누적 증감률 보세요. 하남, 화성, 김포, 다음으로 평택이야. 진짜 장난이네요. 엄청나죠? 네. 왜? 자, 여기 일자리 데이터인데, 네. 자,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입니다. 오, 평택도 나름 자, 괜찮네. 하나, 둘, 셋, 넷.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네 제일 번째, 많은 거네요. 예, 제일 많은 네 군데 중에 하나죠. 어. 자, 그 다음에 색상이 중요한데, 네. 색상은 빨간색이 진할수록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거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안산시 이런 데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네요. 자, 평택은 가장 밑에 있는데 일자리, 색깔이 제일 빨개. 즉,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네 군데 중 한 곳이면서 그 네 군데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자리 증가하지, 인구수 세대수 증가하지, 그렇지. 미분양. 미분양 팍팍 줄어들지, 앞으로 입주 물량도 별로 없지. 소득.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이 저평가 인덱스가 이렇게 싸지. 자, 안 살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네요. 하나도 없잖아요. 5가지 이유가 탁탁탁 들어봤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데이터도 보고, 뭐 인성 데이터도 보고, 전부 다 보고, 모든 게 좋을 때, 딱 그때 사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만 투자를 하니까 손해를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를 볼 일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데이터는 결국 그 데이터의 합으로 해서 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네. 그럼 그 데이터 모으는 기관과 그 현장이라고 우리 하는 그 네. 타임 갭, 시간 차이가 있을 텐데 네. 대표님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무시합니다. 무시하세요? 무시합니다. 왜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 차이가 있어봐야, 네. 진짜 있어봐야 한두 달이겠죠. 그 정도는 어차피 무릎과 어깨에서는 크게 제가- 대세 지장이 없다. 제가 이제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19년하고 2020년 1월 달까지는 저도 그때까지는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저평가된 곳들을 꽤 많았었고. 근데 제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부동산을 가잖아요. 딱 부동산을 가면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이미 두세 달 전에 누가 쓸고 갔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는 맨날 듣는 거 같아요, 네? 진짜 상승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중개사 분들은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중개의 전문가지. 저는 모든 데이터 다 보고 가잖아요. 아니, 거래량부터 수급부터 그냥 모든 걸 싹 다 보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쓸고 가기 누가 쓸고 갔다 그래. 네? 그것조차도 아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봤을 때. 그냥 그분들은 그냥 뇌피셜로 느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예, 괜찮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조건이 이런저런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에서 너무나도 실수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대세 상승하다 지금 잠깐 올라오니까 지금 안전부전 못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자, 큰 맥락상으로서 이제는 물은 밑이에요. 저평가 됐어.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럼 6억이면 사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근데 이미 내가 부동산을 갔더니 6억 5천이야, 매물이. 근데 이 6억에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5천만 원 오른 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하다 올라오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대세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큰 대세. 큰 대세만 잘 판단을 하면은 5천만 원 1억 오르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에서 그냥 막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조금만 오르면 또 무서워서 못 사고. 6억에 살려고 했는데 6억 5천 가고 7억 가고 8억 가고 9억 가고 그럼 또 나중에 또 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초보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네. 뭐 소득, 네. 인구, 네. 미분양, 네. 뭐 일자리, 네. 입주까지 네. 이 정도 데이터를 보고 가면은 네. 거의 딱 들어맞을 거다. 그렇죠. 라고. 방금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구가 중요한데 막 인구 감소가 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막 인구들이 몰리면 저 지방에 좀 사람들이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 자, 아까 일자리 데이터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방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 시골 얘기하는 거, 완전 시골. 완전 시골. 자, 근데 지방에도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충북 같은 경우는 뭐 청주, 그 다음에 충주. 이런 데들은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시군구 기준으로 볼게요. 시군구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인구가, 뭐 한 15만 명 이상 중에서 어디가 네.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지.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뭐 포항시 북구, 성남시 수성구, 평택시, 뭐 하남시, 서산시. 서울만 있네, 일자리가 있네요, 느는 게 지방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숫자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숫자로. 자, 평택이 몇 등이에요? 9등이네요. 9등입니다. 시군구 기준으로요. 시군구 기준이니까 9등이면 진짜 높은 엄청난 거네요. 거죠. 네, 진짜 높은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런 데 하시면 돼요. 자,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어때요? 천안시 굉장히 서북구하고 높네. 아산시는 붙어 있죠. 네. 얘네 합하면 몇만 명이요? 거의 17만 명입니다. 자, 17만 명이면요. 어디보다 많은 거냐면 거의 평택 정도 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지방을 무시합니까? 요즘 지방 무시하지 마세요. 지방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김해랑 네. 창원시 성산구 여기도 지금 합하면 그러네요. 여기도 붙어 있잖아요. 아, 창원이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최대한 일자리가 이렇게 잡으세요. 성남시 중원구가 지금 44등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45등이고요. 얘보다 높은 경주시, 남양주시 뭐 지금 아니 이런데 좋은 데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 서울만 고집을 하시는지. 예, 절대 여러분들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오. 뭐 앞으로 뭐 인구 줄어든가 서울 수도권만 잘 된다? 완전 이거는 전형적인 뇌피셜이다. 우리는 데이터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요즘에 커뮤니티 보면은 네. 그 집 산 사람이랑 네. 안 산 사람이랑 막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조금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네. 대표님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조금 드세요? 뭐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의 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각자의 재산과 각자의 사업이 다 걸려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야기했던 전문가분들은 지금 대세 상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일관성이 갑자기 없이. 또 바꿀 수 없는 얘기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을 고점에 샀어요. 21년, 22년 초에 영끌에서 내가 샀어. 자, 이런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원할까요? 내리기를 원할까요? 무조건 올라가기를 원할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안 사신 분들은 또 어때요? 내가 살려면 또 가격이 떨어져야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견은 원래 다 다른 겁니다. 원래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가요? 진짜로 부자로 잘 나가고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데 쓸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집값은 나는 올라가길 원하고 누군가 하락하길 원해요. 내가 굳이 이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잘못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를 내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 가장 정확하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티그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면 똥 싸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왈가왈부 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내 성장과 발전하는 데 시간을 쏟지. 그냥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고 진짜 완전
제가 굳이 고수 하수를 나누자면 하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지금 시간 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장은 없다. 예. 그리고 그러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굉장히 노후에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노력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 같은 것도 처음부터 잘하신 건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고요. 일단 저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랑귀예요. 누가 야, 너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벌어? 이런 거에 30대 때 엄청나게 현혹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폭망을 해본 거죠, 제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는 뇌피셜이나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 된다? 나이 60, 70, 80대 가지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데리고 와보세요. 네? 없다니까. 네. 없어요. 그냥 잠깐 돈 벌고 대다수는 다 고만고만해집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거는 아주 많아요. 저는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만 했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팔랑귀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내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그런 시행착오 겪었던 것처럼 또 누가, 야, 지금 어디 지하철역 들어서고, 야, 인구와 사람이 몰리고, 야, 송도는 안 떨어지고, 강남 안 떨어지고, 대구 수원구 안 떨어지니까 여기 사. 여기는 무조건 최고야. 이런 거에 또 흔들릴까봐 너무 제가 제 스스로 겁나는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뭐 한 1,000억대까지 가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다 개박살 났습니다. 왜? 자, 성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운이 받쳐줘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때. 특히 젊은 친구들. 근데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뭐냐? 제가 경험을 겪어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거. 이게 제가 정의하는 성공입니다.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거를 가지고 운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운으로 하는 투자는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나요? 어렵죠. 뭐 한 번 정도 또 할 수 있겠죠? 또 운으로 또 성공할 수 있나요? 그건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폭망이에요. 이런 걸 제가 몇 번 본 거예요. 저도 큰일 날 뻔, 폭망도 좀 경험해봤고, 시행착오, 큰 시행착오.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이런 시행착오 너무 겪고 싶지 않다. 근데 부동산 강의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전부 다 이것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책을 보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 머리가 그냥 망치로 때려 맞은 거죠. 이거다. 인간 전문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분양이 어디가 줄어드는지, 입주 물량이 어디가 많은지, 지금 일자리가 어디가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냐고요. 어렵죠, 좀. 몰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리치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거를 플랫폼화시키고 데이터화 시키면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제가 리치업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어서 투자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 준비되지 않은 성공, 운으로 맞은 성공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어요. 최소한 3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3년을 공부해도 답을 못 찾았어요. 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성공 방법이 높은 건 뭐냐? 제가 보니까 경매예요. 저도 많은 전문가들 알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전문가, 뭐 실제로 돈 버는 전문가 이런 보지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보면은 계속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것 자체는 아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빅데이터랑 경매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어디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디가 위험한지 다 알죠. 근데 경매로는 싸게 살 수 있죠. 두 개를 결합해봐요.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실제로 저도 제가 한 2건 정도는 제가 경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돈이 막 생겨. 네. 부동산도 생기고. 그래서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만 제발 3년 돈 버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미친 듯이. 빅데이터 공부하시고 경매 공부하시고 3년 정도 하시면 똥인지 된장인지 보이실 겁니다. 제발 이 도파민에 휩싸여가지고 막 어디가 지금 올라가는지 이거에 했다가 투자했다가는 인생
큰일 나요. 1000억 부자도 금방 날아갑니다. 네. 저한테는 창업을 하는 의사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이었어요. 솔직히 하기 싫은 의사결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너무 주먹구기식인 거예요. 아니 개인들한테도 그렇고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 사실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보면 결정적일 때 다 틀려요. 데이터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이터가 뭐 정답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등대 그리고 의사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버블 시기에 아파트 연끌해서 사고 건물 연끌해서 사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네, 데이터를 봤으면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리치고가 지금 작년 초에는 월간 기준 한 20만 명 썼는데 지금 한 80만 명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100만, 150만, 내년 연말에는 제가 보기엔 한 200만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이 기업용 시스템인 리치고 마스를 또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런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안정되겠죠. 안정적이 네. 되겠죠. 네. 제가 창업을 한 또 주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투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수익을 얻는 게 그렇게 저는 좋은 사회라고는 살기 좋은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론 투자를 하는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이 격차가 사실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막 우리 특히 이제 2030 세대분들이 너무 투자 쪽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막 너무 제가 보기에는 미쳐 있고 본인의 성장이나 발전이나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고 내 어떤 근로소득을 통한 너무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이런 사회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문화를 제가 좀 조금이라도 좀 건전하게 바꾸는데 좀 기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